네, 오늘은 조선의 경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방과후 시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6부터 교재 167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조선의 토지 제도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토지 제도의 변천인데요. 먼저 가전법부터 볼까요? 자, 과전법은요, 조선의 건국 얘기를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다 마친 후에 1391년에 나를 이렇게 따르는 신하들한테 고맙다라는 의미로 토지를 나눠준 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1392년에 바로 조선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전법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자, 먼저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나눠준 대상이 전직, 현직 관리를 모두 포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를 나눠줬다라고 할 때 나한테 고맙다라는 의미로 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뭐 전직, 그러니까 옛날의 관리였을 수도 있고 지금 현직 관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리지 않고 전부 보답의 의미로 나눠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경기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자, 경기 지역이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자, 근데 이 관리들의 생활비를 하라고 이 과전, 토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겠죠. 근데 관리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요? 바로 한양에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한양에 가까운 경기 주변에 한정해서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토지, 과전에 수조권만 지급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자, 이 수조권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숫자는요, 받다 할 때 받을 숫자예요. 자, 조는 뭘까요? 조세. 자, 옛날엔 이게 뭐였어요? 세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리인 거예요? 세금을 받는 권리인 거예요. 즉, 과전을 줬다라고 얘기할 때 땅 자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세금을 국가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조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농민이 이 땅을 농사를 지어요. 자, 근데 원래는 이 세금을 여기서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세금으로 국가에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관리가 이 땅의 수조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농민은 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 관리한테 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수조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전법의 또 하나 특징이 세습이 불가해요. 자, 세습은 뭐예요?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물려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퇴직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수신전과 효량전인데, 자, 수신은 몸을 이제 지킨다는 뜻이죠. 자, 관리의 아내한테 줬던 건데요. 어떤 관리? 어떤 관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과부가 된 그런 경우에 수신전을 지급했고, 이 수신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물려줄 수 있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안을 영위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세습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하나의 장치였다. 자, 그 다음에 효량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관리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죽었어요. 그럼 걔는 이제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 그래서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문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신전과 효량전은 세습 불가의 예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전법 정리하시고 직전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직전법은요, 세조 때 실시됐던 토지 제도예요. 어떤 부분이 특징이냐면, 자, 과전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경기도에만 토지를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경기도도 되게 좁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가 부족해졌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전부 다 줬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직 관리, 즉 관리에서 이제 뭐 퇴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고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게 직전법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당연한 게, 자, 세조가 뭐를 했던 왕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계유정난으로 왕이 됐죠. 계유정난은 그럼 뭔가요? 바로 자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됐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 계유정난에 반해서 많은 신하들이 관직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과전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한테도 토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충성심을 보이는 현직 관리한테만 당연히 토지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법은 세조 때, 즉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고 세조 때 시행한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직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나 때에만,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만 이 수조권을 가지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관리에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관리들이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조권을 남용합니다. 막 멋대로 썼다는 얘기죠. 10분의 1만 세금 내면 되는데 좀 더 거둔다든지 혹은 아예 자기 땅을 만들어요. 농장 확대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지 제도는 관수관급제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럼 관수관급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성종 때 시행됐던 토지 제도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관청을 말해요. 관청, 나라죠, 나라. 자,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관, 관청인 거예요. 관청에서 수, 아까 받는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관이네요. 관청에서 어떻게 한대요? 급, 나눠준대요. 자, 우리 배급한다 할 때 그 급자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다라는 뜻이겠죠. 자, 풀이를 해볼게요. 관청에서 받아서 관청에서 나눠준대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방관청이 관리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고 관리한테 지급한다. 즉, 자,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는 걷지 마라. 그래서 관청이 관리 대신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관리한테 다시 주는 거죠. 그게 관수, 관급제입니다. 자, 요거를 밑에 그림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농민이 있어요. 농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토지를 경작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원래 국가에 내는데 어떤 관리가 수조권을 받았어요. 얘가 이제 수조권을 받은 관리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과전법에 의하면 전직, 현직 관리를 다 줬어요. 이 토지를. 토지의 수조권을. 근데 직전법에 의하면 이제 전직은 안 되고 현직만 가능한 수조권을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관리가 수조권을 너무 남용을 해요. 자, 그리고 자기 농장도 막 만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 너는 받지 마라. 그래서 농민이 관청에 이제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월급처럼 관리한테 나눠주는 게 관수관급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은 이 관수관급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미 거의 수조권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는데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전법 폐지. 자, 이 직전법 폐지는 여러분들 명종 때 이루어지는데, 자, 국가 재정이 점점 이제 부족해지고 관리들은 농장을 확대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름뿐이었던 직전법이 폐지되고 관리들한테는 뭐만 녹봉,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뭘까요? 월급이죠. 월급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수조권이 아예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제도 정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